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리튼이라는 우리나라의 회사가 톡으로 딥식 R1을 서비스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채팅창에서 이렇게 찾기를 합니다. 리튼. 좀 발음이 어렵긴 한데요. 리튼. 이렇게. 그럼 리튼 채널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리튼이라는 회사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렇게 리튼.ai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채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검색 서비스도 됩니다. 이제 퍼플렉시티처럼 검색도 되고 상당히 한국스럽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캐릭터 챗, 자동 완성, 자동 완성이라는 걸 보면은 상당히 뭐 블로그, 면접 준비, 생활기록부, 레포트 이렇게 떠먹여주는 마치 밀키트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고 코딩 과제, 이력서 상세 페이지, 발표 대본, 전자책 뭐 상당히 다양합니다. 영상 시나리오, 음성 필기노트 이런 것도 있고요. 완벽 요약을 전문적으로 하나 봅니다. 탐지 방어 저장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는 여기 예전부터 가입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여기서 그 LLM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선택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AI 검색, AI 이미지, AI 과제와 업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한번 테스트 삼아서 저희가 했던 논리 문제를 한번 풀어달라고 그럴까요? 패턴을 인식한 다음에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모델을 써서 얘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답변을. A, B, C, D, E가 될 것입니다. 예상됩니다. 잘 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색 과정이 있는 거 보니까 수초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자, 아무튼, 이런 우리나라 서비스 회사인데, 카톡으로 딥식 R1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톡으로.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여기에는 없거든요. 이 사이트에는 없고, 카톡으로 아까처럼 채널을 등록하면 이제 딥식 R1을 쓸 수가 있다는 건데 어제 2월 4일 날 이런 메시지가 카톡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 가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카톡으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written 딥식 이렇게 로고가 뒤에 이제 이 고래 딥식의 로고죠. 고래가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 딥시크를 안전하게 무료로 가입 없이, 그죠? 가입 없이 written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최고의 최신 모델 딥시크 R1을 완전 무료로 제공해요. 개인정보 유출 없이 딥시크를 한국 기업을 통해 이용하세요. 이제 중국 업체다 보니까 좀 보안 문제에 좀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채팅방에서 바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딥시크가 답변해요.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전 영상에서 뭐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렸지만은 딥식 R1을 내 컴퓨터에서 돌리는 걸 해봤잖아요. 딥식 R1을 내 컴퓨터에서 돌리려면 상당히 작은 모델, 약 지금 보면은 제가 8빌리언짜리를 썼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8빌리언이라고 해도 뭐 몇 기가니까 프로그램 그 웨이트의 크기 자체가 모델의 크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메모리에 올려서 그거를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요게 지금 몇 빌리언짜리일까? 리튼이 서비스를 하는데 카톡으로 이게 몇 빌리언짜리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까요? 궁금해서 좀 물어봤거든요. 너는 모델명이 뭐냐라고 물어봤고 그랬더니 그냥 리튼에서 제공하는 딥식 R1이에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파라메터 수는 몇 개라고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파라메터 수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모델 구조와 관련된 기술적 세부 사항은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 정보로 관리됩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엔 70빌리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로크가 서비스하는 게 70빌리언짜리였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몇 개 모델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논리 문제 9개, 엔지니어링 문제 1개, 코딩 문제 2개. 요거를 요 카톡에서 리튼을 통해서 딥식 R1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70빌리언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잘 풀 것 같고요. 70빌리언 이상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패턴 분석을 해서 다음에 무엇이 올지 예측을 하고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만 던지면 그냥 얘가 딥시크가 고민을 시작했어요 라고 하고 이제 리즈닝을 시작했다는 메시지를 주고 나서 답이 이렇게 메시지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9시 49분에 보냈잖아요. 그러면 답변이 일단은 제가 보내자마자 당연히 이제 시작했어요 라고 답변이 오겠죠. 그 다음에 답변이 온 게 9시 50분이에요. 그러니까 1분
정도 걸렸다는 얘기죠. 뭐 뒤에 초를 따져보면은 뭐 최대 뭐 2분이겠지만은 뭐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얘가 답변이 왔습니다. 당연히 인제 이 속도는 루틴에서 어느 서버에서 돌리느냐, 그 서버가 메모리가 얼마고 뭐 GPU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되는 거니까. 자, 아무튼 요렇게 빨리 왔고요. 대부분의 답변들이 요렇게 1분 이내부터 2분 사이, 길어도 2분 안쪽으로 답변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패턴에 관한 문제죠. 요거를 요렇게 2개가 메시지가 오는데 연달아서 오는 것 같아요. 한 개는 요거 고민 과정을 요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꽤 길어요. 고민했던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 최종적으로 하나씩 증가하면서 된다. 그러니까 고민 과정은 그냥 영어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답변은 최종적으로 인제 한글로 합니다. 그래서 요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순서가 A, AB, ABC, ABCD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추가될 거는, 그래서 A부터 시작해서 E까지가 더 추가될 것이다. A, B, C, D, E가 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맞췄고요. 첫 번째 문제는 맞았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맞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수에다가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그런 방정식을 세우고 풀어달라는 얘기죠. 약간 수학 문제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고민 과정은 이렇게 영어로 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x는 8이다. 요거는 x 더하기 5는 2 곱하기 x 빼기 3, 요게 이제 등식으로 하고 하면은 x를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8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답변을 이렇게 풀이 과정을 설명을 해서 x는 8이라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맞췄고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으로 5가지 색상이 이제 반복되는데 57번째 색상은 뭐냐라는 문제인데, 요거는 뭐 5가지니까 5로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순서를 찾으면 되는 건데, 자, 고민 과정은 여기 또 한글이에요, 고민이. 텍스트 뷰어가 2개 이상 열 수 없다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꺼야 되나 보네요. 자,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은, 자, 그래서 뭐 요건 짧게 한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제가 55분에 보냈고 55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1분이 안 걸린 거죠. 몇십 초 만에 온 거죠. 자, 그래서 보면 파랑이 온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2니까 두 번째 색상. 그래서 파랑이다. 라고 이제 답을 줬고요. 이 문제도 이제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있는데, 뭐,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는 늦게 먹었다. 이런 하나의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는 늦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2개의 문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관계잖아요. 2개의 문장으로부터 관계를 알아내서 전체 순서를 찾아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근거를 보면, 요건 또 영어네요. 쭉 해서 짧게 생각을 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CABDE 정답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건 이제 B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양쪽에 있는 게 B니까 CAB를 만들어 놓고 BDE를 만들어 놓고 B를 가지고 연결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맞췄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맞췄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문제입니다. 3명이 일렬로 서 있고 자기가 쓴 모자의 색깔은 볼 수가 없고 앞 사람이 쓴 모자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두 사람 모자 색깔을 볼 수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앞 사람 모자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자가 색깔이 검은색이 3개, 하얀색이 2개 모자입니다. 이걸 랜덤하게 씌우는데 맨 뒷사람부터 이제 차례대로 물어봅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모자 색깔이 뭔 것 같냐? 그랬을 때 모른다고 그랬어요. 맨 뒷사람이. 그 다음에 중간 사람한테도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모자는 제한된 색깔의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맨 앞 사람한테 당신이 쓰고 있는 모자 색깔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고 어떻게 해서 맞췄냐 이거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딥시크가 고민을 시작했다라고 나오고 보면은 여긴 또 한글로 생각을 하네요. 어떤 건 한글로 하고 어떤 거 영어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케이스를 쭉 카운팅하면 이게 나옵니다. 맨 뒷사람이 모른다고 했을 때는 자기가 흰색 모자도 쓸 수 있고 검은색 모자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앞에 두 사람 모자 색깔을 케이스를 걸러내고, 그 다음에 중간 사람이 자기도 모른다고 했을 때는 자기도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경우의 수가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걸러내고 이렇게 하면은 맨 앞 사람 모자는 검은색 모자거든요. 자, 그래서 맨 앞 사람 모자가 검은색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6개의 똑같은 동전이 있고, 한 개가 가벼워요. 한 개가 가짜 동전인데 그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무거운지만 알 수 있는 양팔 저울을 가지고 몇 번의 양팔 저울질로 가짜 동전 한 개, 26개 중에 가짜 동전 한 개를 골라낼 수 있느냐, 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한글로 얘도 이제 추론을 했네요. 쭉 보면은 케이스를 하나씩 만들고, 요거에서 3번의 저울질로 구할 수 있다. 3의 n승, 요걸 가지고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3의 n승을 가지고 3을 해보면 요걸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9개, 9개, 8개로 나눠서 측정하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9개가 걸렸을 때, 또 8개가 걸렸을 때, 각각 9개일 때는 333으로 나눠서, 그죠? 8개가 걸렸을 때는 332로 나눠서 무게를 측정해보고, 그 다음에 뭐 3개일 때는 재보면은 알 수 있겠죠. 똑같으면은 나머지 한 개가 가짜고, 그죠? 그 중에 똑같지 않고 한쪽이 기울면 뭐 가벼운 쪽이 가짜니까. 그래서 3번의 저울질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답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고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였다. 그래서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건데요. 이건 또 영어로 했어요. 이게 수학이 영어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방정식을 이렇게 세웁니다. 자, F는 4S. 요게 지금 현재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의 관계죠. 그 다음에 5년 전은 F 빼기 5. 그죠? 아버지의 나이에서 5를 빼고 아들의 나이에서 5를 빼요. S 빼기 5. 를 해갖고 여기다 5배를 하면 똑같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풀면은 이런 경우에는 2개의 미지수와 2개의 식이 있으니까 자, S를 기준으로 해서 풀면은 S가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4배라고 했으니까 현재 아버지 나이는 이제 80이 되겠죠.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쭉 계산하는 거를 과정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나이가 최종적으로는 80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죠. 어떤 분이 댓글로 60살에 아들을 낳았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지금 60살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60살에 아들 낳다니 대단하다. 뭐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80이 맞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3명의 용의자가 있었어. 요 문제가 작은 모델들에서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3명의 용의자가 있는데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B는 A가 범인이다라고 말을 했고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범인은 누구일까?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민 과정이 이것도 영어네요. 그래갖고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케이스 1. 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뭐 A가 범인일 때, B가 범인일 때, C가 범인일 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논리를 맞추는 거죠. 서로 뭐 논리가 막 상반되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맞는 케이스는 B가 범인일 때, 즉 A가 진실을 말할 때, 이제 그게 그죠? A가 플러스 불 진실을 말하고 B가 범인이다. 이렇게 수론을 했고 그래서 A가 범인일 때, B가 범인일 때, C가 범인일 때 이렇게 해서 조건 위반, 조건 충족, 조건 위반. 그래서 B가 범인일 때가 조건이 충족하고 A가 진실을 말하고 B, C가 거짓을 말했죠. 그래서 이것도 맞았습니다. 자, 제가 딥식 그 모델 크기별로 이렇게 했었는데 요게 지금 그로크 70빌리언짜리의 평가 결과거든요. 그 다음에 8빌리언 제가 노트북에서 직접 실행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리튼 몇 빌리언인지 모르겠지만 얘도 70빌리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여기까지 했을 때는 지금 논리 문제는 다 맞췄고요. 70빌리언짜리는 요 문제는 틀렸었거든요. 방금 전에 했던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논리 문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팔면체 주사위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2개를 던졌어요. 그랬을 때 그 두 숫자의 곱이 두 숫자의 합보다 큰 경우가 몇 번이냐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면 8면이니까 8, 8이 64, 64개의 케이스 중에 몇 개가 곱이 합보다 크겠냐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민 과정을 보면은 얘도 이제 수식을 세워서 각 케이스별로 B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이런 식으로 쭉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1일 때는 뭐 1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곱하기가 1하고 5가 나왔다고 치면은 1, 5는 5잖아요. 그냥 아무 그것도 변하는 게 없죠. 근데 1 더하기 5는 6이니까 합이
합이 항상 크죠, 1일 때는. 그래서 한 개가 1이 나왔을 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빼고 2부터 쭉 카운팅을 하면은 2일 때는 6가지, 그 다음에 3일 때는 7가지 쭉 이제 가는 거죠. 그럼 가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 케이스를 쉬어봅니다. 자기가 쉬어봐서 48가지가 나와요. 곱이 합보다 클 때가 48가지가 나와서 얘가 이제 문제에서 주문이 기하 분수로 표현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가 64분의 48을 나눠서 3분의 4로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맞았죠. 뭐 상당히 잘 풉니다. 그러니까 70빌리언이거나 70빌리언보다 좀 큰 모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튼에서 서비스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문제입니다. 자, 너는 시빌 엔지니어야. 콘크리트 강도, 그 다음에 철근 항보 응력, 그 다음에 폭, 높이, 피복이죠, 피복. 그 다음에 강도 감소 계수, 그 다음에 MU. 설계 모멘트를 줬을 때 USD 설계법으로 필출량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물어보는 건 얘가 철근량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 단위들이 있잖아요. 단위들이 있을 때는 계산할 때 단위 환산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상한 값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필요 철근량을 구할 때 이 공식에서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미지수가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오거든요. 철근량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면은 10시 14분에 올렸는데 10시 16분에 답이 나왔어요. 뭐 2분 정도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풀이 과정을 쭉 보면은 일단 문제 정의를 다시 하고요. 그죠? 단위 환산 바로 시작합니다. 단위 환산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리즈닝 모델을 만들면서 딥시기 리즈닝 모델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넣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단위 환산을 해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높이가 800이었고 피복이 80이라고 하니까 이제 720으로 제가 이제 D 값을 구했죠. 그러니까 유효 깊이라고 하는 D 값을 구해야지 이제 저걸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공식 MN 공식 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요게 이제 이렇게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었죠. 그래갖고 이제 A를 이제 구합니다. A는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은 어느 숫자가 나오겠죠. 쭉 해서 이렇게 풀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는 뒤에 검산도 한 것 같아요. 4254 요게 이제 답이거든요. 밀리미터 제곱을 했을 때. 근데 얘는 최소 철근비도 구했어요. 최소 철근비가 2376 이상은 배근해야 된다. 이런 게는 사실상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철근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소 철근비는 이거다. 이거 이상 넣어야 되니까 지금 구하는 값이 최소 철근비보다 많은지 이걸 또 검토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얘가 지식이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내가 알려주지 않은 것들을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254가 이제 산출된 필요 철근량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압축 응력 깊이 A를 제방 정식으로 구하고 필요 철근량을 계산하고 최소 철근량도 검토하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맨 뒤에 25 철근 9개를 배치하면은 딱 맞다. 4254보다 4418이 더 크니까 이렇게 철근량까지 제가 철근 몇 개 배치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거를 판단해서 알려줬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딩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딩. 자,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에 ABC를 입력받은 후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수식들을 다 렌더링, 메스작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해서 예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줘라. 그 다음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두 개의 근이 잘 보이도록 2차 방정식의 포물선 그래프에 그 X축이 만나는 부분이 이제 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표시를 해주고 잘 보이도록 X축의 범위를 조정해 달라는 얘기죠. 화면 밖에 그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 근의 위치가 그런 걸 조정해 달라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얘는 10시 17분에 보냈는데 10시 18분 얘도 생각보다 코딩이 짧았었어요. 아까 우리 노트북에다가 설치해서 했을 때도 다른 리즈닝 문제보다 그러니까 논리 문제보다 이 코딩이 더 빨랐거든요. 코딩은 약간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준 자연어를 코딩으로 만드는 건 약간 번역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얘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되게 쉬운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리즈닝이라는 거는 정확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시 반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논리 문제들은. 근데 얘는 그냥 바로 그냥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전체를 카피해가지고 텍스트 편집기에다 붙이고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수식이 이제 x제곱, x 이렇게 돼 있죠. 요걸 이렇게 한 건 내가 제가 처음 봤거든요. x제곱 밑에 a가 이렇게 나오고 x에 b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상수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요거를 1, 4, 3 제가 항상 넣는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쭉 입력된 방정식은 요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 그죠? 판별식이 이제 허근이냐, 실근이냐, 요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나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 요게 이제 2차 방정식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뭐, 근해 공식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해 공식은 안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표시한 거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근이. 근데 요거 이제 축을 딱 옮겨갖고, x의 범위를 적당히 옮겨갖고, 딱 가운데 딱 보이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근 1과 근 2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성공이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코딩 문제입니다. 자, 아이빔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그리는 웹 앱을 만들어줘라. 그리고 단면적을 구하는데 과정도 보여줘라. 입력받을 재원은 이런 거다. 상하부 플랜지, 폭 두께, 그 다음에 웹의 높이와 두께, 그 다음에 초기값, 그 재원의 초기값은 뭐 300, 플랜지 폭 300, 두께 15, 그 다음에 두께, 웹 높이 270, 두께 10 요렇게 해갖고 주문을 했고요. 딥시크가 고민을 시작했고 고민 과정을 보여줍니다. 코딩한 결과를 전체 복사를 해서 텍스트 편집기에 넣었고요. 앞에 HTML 부분과 뒤에 자바스크립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구성도 꽤 잘했어요. 그죠? 요 부분, 그 다음에 아예 그림 그리는 부분, 요게 계산 과정 부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바로바로 바꾸면은 반영이 됩니다. 자, 프렌즈 폭을 200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그려졌고, 그 다음에 계산을 보면은 200 곱하기 15에 2개 상하부 플랜지니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600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웹단 면적은 270 곱하기 10, 2700이죠. 그래서 합하면 8700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계산이 됐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거 테스트할 때도 이제 얘가 혹시 뭐 예를 들어서 700이 넘는다. 이거 밖으로 벗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프롬프트에다가 야, 이게 줌인 줌아웃이 되도록 만들어줘. 요거 한마디만 넣어주면 또 줌인 줌아웃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코딩하기가 되게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처럼 LLM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람이 쓰는 자연어를 코딩으로 바꾸는 건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LLM의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코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이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게 된 건 사실상 코딩의 능력이 많은 기여를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LLM도 코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마지막 코딩 문제도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100점을 맞은 겁니다. 전혀 틀린 거 없이 100점을 맞은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좀 숨기게 해놓은 게 몇 개 있는데 다른 것들하고 한번 보면은 O3 미니를 제가 테스트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요 아이빔 문제를 내지 않았었거든요. 만들기 전이었어요. 아마도 맞췄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툴루 B도 맞췄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리튼이 몇 빌리언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리튼이 맞췄다 그러면은 딥식 R1 제가 보기엔 71년이지만 아무튼 71년 이상 중형 이상의 중대형 모델이라고 하면 얘도 당연히 또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딥식 요 문제만으로 봤을 때는 딥식 R1과 O3 미니가 거의 대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고의 모델 중에 하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물론 이제 속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속도 되게 중요하죠. 사람 쓰는데 이게 오래 걸리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속도도 아마 중요할 거고 결국은 딥식이 그 인공지능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거는 디스틸 그러니까 증류 과정도 잘해서 작은 모델도 성능을 많이 줄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졌다. 그걸 또 공개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지금 다른 모델들을, 이제 공개되어 있는 모델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 도메인에 어떤 지식들,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소형화 모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해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인 리튼이 국내에 있는 서버로 어떻게 친구 등록만 하면은 언제든지 세계 최고급 모델인 딥식 R1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